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자, 재판관 9명 완전체는 그럼 언제쯤 갖춰지게 될까요?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헌재가 오늘 오전 2시죠. 2시에 원래 선고를 예정했었는데 돌연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절차의 문제 등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죠. 글쎄 뭐 재판관들이 뭐 어떤 이유로 정확하게 변론을 재개하게 됐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전에 국회 의결이 없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들이 이제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가자. 한번 양측으로부터 이 부적법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게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이제 어떤 소송의 어떤 적법 요건이라는 것은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당사자의 어떤 주장이 있든 없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당사자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또 판단을 해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 국민의 지금 법률 지식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대체? 우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어떤 각자 기관 사이에 어떤 권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서 어떤 다툼이 있거나 어떤 특정 국가기관의 어떤 어떤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다른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을 때 그 침해된 권한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어떤 헌법 질서, 객관적 국가기관의 권능 질서를 교통정리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를 지금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그래서 위법하다.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국회의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의 또 다른 어떤 의결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해서 소송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어떤 주장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법리론으로는 좀 쉽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소송 요건의 적법성 부분은 직권 판단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이제 강력하게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적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한번 열어서 한번 양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연기한 것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3시간 만에 각하해버렸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물론 그 변론 재개 신청 사유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어떤 주장을 한번 쟁점으로 삼아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 한번 그 변론 재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0일 날 이제 변론이 되면은 거기서 구체적인 쟁점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지난달 열린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행 측에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물어본 것은 왜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임명을 보류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대답했나요, 변호인단이? 뭐 지금 저도 지금 변호인단도 좀 명확한 답변을 네.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에 그 원래는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선출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사정 변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도대체 어떤 합의가 또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떤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나 네.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뭐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이 일단 되면은 국회 의사는 이미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국회와 대통령 간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가 이미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무만 있을 뿐 정치적 합의나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네. 법조계의 일반적 통설적 견해입니다.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선고를 하면서 최대행의 임명 보류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다면 자, 최대행은 지금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거나 기각 결정이 나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외에도 이제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쟁점은 동일한데요. 그 헌법재판소법은 또 헌법소원이 인용 결정이 나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그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대한 그 사항에 보면은 피청구인 즉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부합하게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그 위헌 결정의 효력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과 여당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르더군요. 자, 헌법재판소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의견 물어보고 미뤄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 임명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있는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기속된다라는 기록력이 분명히 있고요. 새로운 어떤 처분을 해야 될 법상 자기 의무가 분명히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은 최종적 유권적인 해석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이미 결정이 한번 나면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만 되고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어떤 우리 헌정 체제가 예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거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결정이나 판결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뭐 판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네. 그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이 법치주의 하에서의 시스템입니다. 네, 자 일단 헌재가 판결을 일주일 연기하긴 했습니다만, 자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임명해라
이런 판결을 내릴까요? 지금 뭐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게 아니고 변론 재개를 네네. 결정했습니다. 아, 이제 예. 선고를 이제 미루고 다시 변론을 열어서 재판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10일 월요일 날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변론을 한번 하고 이제 종결을 할지 아니면 뭐 후속적인 변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는 권한쟁의 심판이든 그 헌법소원 심판이든 국회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기존에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뭐 검증이 됐습니다만 국회 선출 재판관의 어떤 임명 권한, 실질적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 권한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론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없고 즉시 임명을 했었다. 그리고 일반 법률안과 달리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뭐 제2요구권이나 법률 뭐 거부권 자체가 없다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국회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권한도 있지만 헌법상의 책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중립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이 지금 8명 체제인데 빨리 한 명 더 임명을 해야 9명의 완전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재판관을 임명해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데 자 그럼 당연히 임명하라고 그러지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이건 중립성이 좀 벗어난 조치 아니냐. 재판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9명의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대통령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으로 딱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의 어떤 규정 취지나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그다음에 재판관의 수 이런 관점을 보면 헌법재판소로서는 당연히 9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재판 제도의 어떤 본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들은 가급적이면 9명의 재판관이라는 완전체를 구성해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 헌정체제에 가장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헌법재판소를 이제 구성을 완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죠. 자,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자, 이 3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우선 그 3분의 재판관의 어떤 뭐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네. 그래서 심판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제 회피 촉구 의견을 했는데요. 원래 그 재판관이 그 심판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네.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래서 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고요. 그 경우 재판부에서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피는 뭐냐면 재판관 스스로 네. 내가 심판의 어떤 공정한 심판을 하는데 좀 뭐 다른 사유가 있다. 네. 그럴 경우에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촉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기피 신청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네. 회피 촉구 요청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회피 신청을 한 이유는 네.
기피 신청은 그 본안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미 했죠. 변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피 촉구 의견이라는 형태로 네. 재판관들 개인을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 회피 촉구하는 재판관이 3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금 8명의 재판관이 밖에 없는 거고 3명을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나 회피하겠다 이렇게 해서 3명 회피해버리면 5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 자체를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법원의 판사들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이 이제 기피나 회피가 되면은 재판관 구성의 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뭐 회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말하자면 네. 재판소가 지금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의결 그렇죠.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재판과 달리 그 기피나 회피가 이제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의 특성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뭐 당사자 간의 어떤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어떤 다툼에서 생기는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헌법의 어떤 규범, 뭐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 침해라든가 어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어떤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객관적인 헌법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사자와 어떤 구체적인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얽힐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9명의 단일 재판부로 구성되는데 그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관의 뭐 3사람만 네. 회피 신청하거나 기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단이 돼버리는 그렇죠.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체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기피 신청은 한쪽 당사자에게 있어서 2명 이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무분별하게 네. 재판관들에 대해서 기피 또는 회피 촉구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어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법제도, 네. 재판관의 어떤 독립,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좀 어떤 결정의 어떤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좀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헌재가 뭐 이 의견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피라는 것은 재판관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을 때 네. 회피하는 것인데 당사자 측에서 회피 촉구를 낸다고 해서 그거를 뭐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